아무튼 이렇게 한번 지금 새로 갓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작은 것부터 조금 성공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제들을 하나씩 내걸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추경안, 2차 추경안, 그걸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보통은 추경안 같은 걸 제출할 때는 추경안을 직접 만든 그런 정부 부처에서 총리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사람이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갔죠. 직접 가서 말하자면 국회에 가서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아주 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금, 노동, 교육, 이 세 가지 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지속성을 이루기 어려우니까 미루지 말고 해야 될 과제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걸 냈는데, 이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대선 때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였죠. 그때는. 나중에는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다 같이 합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누구였죠? 윤석열 지금 대통령, 그 다음에 또 당시에는 아직 사퇴 전이니까 안철수 후보,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합의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아무튼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하자. 그래서 연금을, 이게 이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끝이 없으니까 이게 당장 안 하면 점점 더 젊은 사람들 힘들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참, 이 앞으로 받을 연금이 조금 더 줄어들고 내는 거는 좀 많아지고,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아무도 이걸 꺼내기가 좀 어려운데, 마침 이런 합의를 했으니까 이걸 제대로 또 이걸 갖다 잘 추진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설득도 잘 해야 되고, 사실 이게 실제로 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그중에 연금개혁 같으면 그런 얘기 꺼냈다가, 그게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 꺼내면 국민들이 받을 걸 좀 오래 살게 되는데도 오랫동안 받아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또 기금이 고갈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에서 이걸 고쳐야 되긴 하는데, 그걸 괜히 꺼냈다가는 선거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게 보통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런 걸 보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니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기 관련해 가지고 연금, 노동, 교육개혁, 공물법 폐지처럼 해내기를, 이런 식으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예, 그게 이제 김재선 님도 들어오시고, 또 황도님, 예, 김재선 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공물법 폐지란 게, 이게 이제 옛날에 영국의 지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공물법이란 게 뭐냐면, 곡물의 가격을 일정 이하 떨어지지 않도록 이 관세라든가 들어오지, 영국 내의 곡물의 가격이 일정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수입 곡물의 가격을 올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관세를 많이 매겨가지고 일정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장해줬던 게 공물법입니다. 그게 공물법인데, 그거를 이제 폐지를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주들이 귀족이자 또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물법 폐지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거죠. 반대되는 거죠. 이익을 해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공법 폐지를, 관철을 시키는데, 지주 출신의 그 정치가들이 그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리처드 코브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반곡물 동맹, 그러니까 그 곡물법을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정치 운동을 벌였고, 리처드 코브넨은 섬유업자입니다. 섬유업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당시 수상이었던 그 로버트 필 수상은 아니다. 다른 데는 자유무역이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그 곡물법은 그대로 그 곡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제 그 당시에 로버트 필 수상은 그 임금 철칙설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임금 철칙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 영어로는 아이언 로 오브 웨이지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약간 그 노동자를 약간 동물 비슷하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면 그냥 또 애를 많이 낳고 해가지고 다시 또 임금이 사람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시 임금이 어느 수준으로 떨어지나, 먹고 생존 수준, 먹고 살만한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곡물 가격을 낮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이 허용돼서 낮은 곡물, 국내보다 더 낮은 가격의 곡물이 수입되는 걸 허용하면 관세를 높이지 않고,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임금도 거기에 따라 같이 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비해가지고, 리처드 코브넨은 무슨 소리냐. 임금이 도시 노동자들은 그 곡물들이, 값싼 곡물이 들어올수록 그걸 갖다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동자의 삶의 그 말하자면 질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말하자면 곡물 가격 덕분에 다른 곳에서도 이게 더 말하자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걸 갖다 매우 강조를 했는데, 둘이 이제 열심히 주장을 서로 주고받았죠. 치열하게. 어느 게 맞는지. 그렇게 한 다음에 로버트 필 수상이 그 리처드 코브넨 이야기가 맞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면서 곡물법 폐지, 그러니까 곡물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에 있다가 자기가 그걸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토리당도 쪼개지고, 근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또 곡물법 폐지를 찬성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그게 폐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반드시 자기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여 가지고 무슨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국가와 어떤 그걸 어느 게 더 좋은지 치열하게 따져서 그게 한쪽이 더 맞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자기의 당장의 이해관계는 좀 손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물가 폭등으로 국민과 기업이 아우성치는 정치하는 자들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라. 예. 지금 물가가 한참 오르고 있어서, 예, 김재선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구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했고, 그게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지금으로 치면 FTA 비슷한 걸 영국과 프랑스와 맺고 또 다른 데도 맺고 하면서 수출입 무교역의 양이 10년 만에 5배인가 그렇게 올랐다 그래요. 커졌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엄청나게 더 많은 해외로부터의 풍성한
물자들을 누릴 수 있었고, 그만큼, 잘 살게 됐다는 이야기죠,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쭉 따져볼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갖고, 지주들처럼 우리 정치인들이 손해를 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마침 4명이 그런 합의도 했고 했으니까 지금 좀 잘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금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건지, 그래서 그 연금을 다른 나라들 사례 칠레부터 시작해서 민간연금을 도입한 사례라든가 민영화시킨 사례, 혹은 그 연금을 여러 군데 나눠서 맡기게 한 사례라든가, 그 안에 경쟁도 도입하면서 또 더 잘 꾸릴 수 있는 여러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최선의 좀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임금은. 그리고 노동개혁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제대로 잘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업종별로 또 최저임금 다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동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좀 이걸 풀어줄 걸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정, 소득을 잃었을 때 그래도 도와주는 제도들, 그걸 갖다가 시큐리티라고 보통 플렉시큐리티라고, 플렉서블 하게 만들 때 노동시장을 안정성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에 노동시장은 국제적인 표준에 맞게 이렇게 바꿔가자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걸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일단 또 당장 반대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죠. 거대 야당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법들,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들을 자기들 손으로 또 이렇게 바꾸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할 건지. 근데 이걸 갖다가 정말 필수상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그리고 지주 출신의 어떤 정치가들이 했던 걸 그걸 잘 참고해보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치열하게 정말 어느 게 더 좋은지, 그걸 따져서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